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제가 오늘 빨간 치마를 입고 왔는데 네. 코스닥 지수가 아슬아슬하게 빨간색을 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좀 올라줘야 될 텐데 네. 그래도 오늘은 또 수익을 내서 또 리뷰할 종목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정치인물주에서 JMI를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네.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나서 좀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전일제 미증시가 거의 1.5% 이상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는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오후장 들어서 서서히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오전장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요, 오후장 들어서 좀 차익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JMI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주연테크를 이제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주연테크의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주연테크와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 체제를 복제해서 공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 JMI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메타버스, 또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대표이사가 또 광주 제1고 출신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낙연 관련 인물주로도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2,140원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요,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050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해서 한 11%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터치하고 나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손절가와 목표가를 재설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네. 현재가가 1,735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1,700원을 손절 라인대로 종가상 이탈 시 1,700원을 손절가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1차는 2,050원 돌파 시에 2,22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JMI 리뷰 들어봤는데요. 네. 어제 바로 소개해 주셨던 일진전기라는 종목이 한호가를 남겨두고 1차 목표가 근처까지 갔다가 네. 또 내리고 있는데 오늘 좀 갭상승으로 뜬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시장 여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네. 본격적인 열대야가 시작이 돼가지고 약간 재료 노출 성격의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일 일진전기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시간 외에서 7.78% 이상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장 초반에 강하게 좀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목표가를 8,800원 잡아드렸는데 8,700원까지 상승이 나와주다가 100원을 남겨놓고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수익을 시켰을 텐데요.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전일 종가로 좀 손절 라인대로 좀 상향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00원 라인대로 다시 한번 손절가를 좀 상향 조치해드리고요. 시세가 분출된 상태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더 상향하고 7,400원을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다시 한번 목표가는 8,800원 돌파 시에 9,6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도 이렇게 점검해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 리뷰 참고해 주시면서 다음 대응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도 또 새로운 섹터 열어볼 텐데 요새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오르면 내일 빠져버리니까 어떤 섹터 공략해 볼까요, 오늘?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시장이 조금 불안합니다. 장 초반에 오히려 갭상승 나와서 좀 빠지고 있어서 오히려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럴 때 시장과 좀 상관계수가 적은 섹터를 준비했어요. 바로 정치, 인물 섹터를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그간 정책 섹터 많이 들고 와 주시다가 정치 인물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당연히 비보입니다. 당연히 비보호다. 정치 인물 비보호 주신 이유 그래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정치 인물주는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비보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양강구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과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어떤 양강구도가 독보적이다가 올해 최근 들어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지지율 반등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또 이제 인물 관련 종목들 제가 주연테크 그리고 또 JMI에 이어서 후속주를 또 소개해드리고자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치 인물주 좀 다가가기 위험하면서도 이런 시장에서는 또 매력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어떤 종목 공략주로 내세워 볼까요, 오늘?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부토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대장격으로 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부토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 속에서도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3,74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들고 오신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삼부 토건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살짝 지지율 조사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윤석열 전 총장과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양강 구도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2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후보가 지금 오차 범위 안으로 계속해서 지금 접점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정치 인물주와 정책주들이 시장 대비 좀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다시 한번 5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선이 연기가 된 게 아니고 당내 경선이 연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 지금같이 시장이 좀 뒤지부진한 상황에서 오히려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이미 좀 큰 상승이 나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들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급반등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2차 시세가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5주 정도 이제 경선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지지율이 급반등했던 이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이제 여배우 스캔들이 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골프 젖대 의혹뿐만 아니라 가족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주고 있는데, 5주나 경선이 연기된 만큼 오히려 지지율 접전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정책 대결이 본격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오늘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삼부토건을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부토건은 굉장히 오래된 업력에 1948년도에 설립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70년 이상이 된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목, 건축, 그리고 주택 플랜트, 또 발전소 사업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부토건이 굉장히 오랜 시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어졌던 종목인데, 그 이유는 2017년도에 10월 달에 회생 절차를 종결한 이후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영 안정화를 선언을 한 이후에 2018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안정적인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토목 사업, 또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 또 시행업도 하고 있고요. 연료 전지 사업까지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2018년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에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삼부토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인물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인물주는 이제 학연, 지연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주는데, 어떤 학연과 또 그리고 지연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혈연 관련 종목들이 가장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부통원의 대표이사가 2020년도에 새롭게 선임이 됐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계현 회장이 2020년도에 11월 달에 삼부토건의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전에 이제 삼원 기업 대표 시절에도요,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이라는 거를 배제하고 또 실적 성장을 도모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2020년도 11월 달에 삼부토건의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고요. 그래서 강력한 이낙연 전 대표의 인물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지지율이 또 가파르게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경선 안에 한 달 안에 다시 한번 지지율 격차가 역전이 되었을 때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부동산 정책과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삼부토건을 가져왔습니다. 네, 인물주기만 한 줄 알았는데 정책과도 얽혀 있네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접근하는 방법까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급반등하면서 주가도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가 최근에 좀 조정 흐름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부토건의 전 회장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시적인 하락이 나와줬었는데, 사실상 경영 일선이 물러났기 때문에 삼부토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계속해서 이제 안정화 추세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3,35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종가상 3,350원 라인대 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일단 4,1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돌파 시에 4,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치 인물주 삼부토건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상관계수가 높지 않은 섹터로 혹시 준비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요. 갭상승한 이후에 지금 정강 후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요. 친환경 관련 차, 친환경 차 관련해서 가장 대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 섹터를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수소차 섹터 달릴까? 들고 와 주셨네요. 네. 빨리 나왔습니다. 네. 달릴까요, 말까요? 네, 네. 수소차는요. 지금 현 시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수소차 달리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처럼 약간 네. 어지러운데 왜 달리자라는 의견을 주셨을까요?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동아 화성을 비롯해서 뭐 두산 퓨얼셀, 또 S 퓨얼셀이 오늘 시장 대비 좀 견고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미국, 유럽 등에서 탄소 국경세를 지지하는 동향을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네. 그 상승세가 수소차 전반적으로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했었는데 네.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하락을 또 견인하고 있습니다. 차익 네. 매물이 출회되면서 그 수급이 다시 한번 수소차 쪽으로 이동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돼서요. 수소차 관련 섹터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수소차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관련주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낯이 네. 참 익는 종목입니다. 세종공업 들고 와 주셨고요. 그럼 대장주로 봐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종공업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 흘러가고 있고요. 9,37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공업 한번 재료들 살펴볼게요. 네, 일단 세종공업은요. 자동차 배기 시스템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매출 점유율로 따졌을 때 3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공업의 자회사 세종 EV가 현대모비스의 수소차 전용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작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힐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수소차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스택, 내연기관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납품하기 위해서 수소 EV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현대모비스에 납품이 시작됐고 그에 따른 실적이 바로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소차 한 대당 금속 분리판이 수백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네. 수소차가 이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종공업 또 세종 EV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 또 2차 전지 섹터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그 수급이 다시 한번 수소차 쪽으로 이동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세종공업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고부가 가치 재료네요. 네. 차트를 보면서 그럼 목표가 설정해 볼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최근 시장 여파로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가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또 6월 달 중순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큰 폭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 연료전지 관련 섹터들의 오늘 강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수급이 수소차 전반적으로 이어졌을 때 세종공업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바로 직전 고점 라인 때였던 1,2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11,000원 라인대를 바로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8,3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요. 종가상 8,300원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 8,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차게 두 가지 종목 새롭게 선사해 드렸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마감 후에도 만나뵐 수 있는 루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요. MBN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4시 30분에 또 내일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또 전강 후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안정적으로 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4시 30분에 MBN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반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